안녕하세요. 자, 수학 특성화 중학교를 쓴 이윤원. 김주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만든 이 책을 직접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학 특성화 중학교 3권이 출간되어서 시리즈가 완결되기도 했으니까요. 처음 이윤원 작가님께서 수학 소설을 함께 네, 맞습니다. 그때 전 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카이스트 대학원에 합격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일에 뛰어들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상상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동안 해왔던 상상을 바탕으로 재밌는 컨텐츠를 제작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작가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가 수학 특성화 중학교였군요. 네, 맞습니다. 수학 특성화 중학교는 제가 앞으로 만들어갈 재밌는 컨텐츠의 시작입니다. 처음 수학 소설이라는 말을 듣고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렵지만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기도 했었고요. 문제는 수학이었다는 거죠. 저는 철저한 문과형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수학이었나요? 이공계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 즉 수포자들은 역설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수학을 좋아했고 재미있게 공부했던 저는 이런 상황이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그저 어렵고 지루한 과목으로만 느끼는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한 흥미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말로만 수학은 재밌는 과목이다 라고 말하는 건 사실 잔소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소설이라는 컨텐츠와 수학을 접목해 보려고 한 거죠. 뻔하고 고리타분한 학습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로 즐길 수 있는 색다른 장르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왜 중학교였나요?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중학교 입학을 준비할 때부터거든요. 어영부영 따라갔던 수학이 갑자기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시기죠. 그래서 정형화된 공식에 맞춘 문제풀이만 반복적으로 또 하게 되니까 또 재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런데 예비 중학생 또 중학생들이 재밌게 읽을 만한 수학이 책이 시중에 사실 없어요. 수학 이야기 책은 초등학생들을 위한 수학 만화나 성인들을 위한 수학 교양서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1, 2학년 정규 수학 교과 과정을 연계해서 앞으로 배울 수학이 또는 배웠던 수학인데 뭔지 잘 모르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걸 이제 재밌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수학 이야기 책을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스토리만 쓰면 다들 완전 노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가님께 무작정 연락해서 같이 써보자고 했었던 겁니다. 작가님은 수학 특성화 중학교를 쓰실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을 쓰셨나요? 전 재미요. 일단 재미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학을 배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수학을 이용해서 사건을 풀어가지만 재미있는 소설처럼 느낄 수 있도록 미스터리나 로맨스 혹은 아이들 간의 갈등을 배치하려고 노력했어요. 네, 맞아요. 수식만 가득해서 머리 아픈 책이 아니라 주인공들이 사건에 부딪히고 고민하고 또 문제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학적인 요소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소설의 가장 큰 장점이죠. 작가님께서는 직접 수학 특성화 중학교의 이제 스토리를 간단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고뭉치 진노울. 캔디 캐릭터이면서 로맨스를 담당하고 있는 허란이, 세상에서 수학이 가장 쉬운 임파랑, 그리고 아이돌 그룹의 열성팬이자 소녀소녀한 캐릭터인 한아름, 이렇게 네 친구가 주인공입니다. 이 친구들은 수학 특성화 중학교가 개교하면서 1회 입학생이 되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수학 좀 하던 학생들 사이에 끼이게 된 거죠. 수학 중학교답게 수학으로 시작해서 수학으로 끝날 것 같던 학교 생활은 노을이 책상 뒤에 숨겨진 USB를 발견하면서부터 달라집니다. 비밀이 많은 선생님과 숨겨진 조직 제로가 등장하면서 아이들은 미스테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요. 작가가 직접 스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스토리 세계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예. 이제 3권이 모두 나왔으니 이제 뒷내용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한 번에 몰아서 볼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SNS 상에 국중 인물인 파랑에 대한 인기가 높은데요.
사실 그림 작가 녹시님의 덕을 봤죠. 맞아요. 녹시님께서 주인공 캐릭터들을 섬세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사파도 수학 특성화 중학교가 가진 매력 중에 하나고요. 수학인데 이야기 형식이나 사파 등이 파격적이라 그런지 라이트 노벨이나 만화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대들이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의도했던 대로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떤 분들은 라노벨이나 만화 같아서 너무 가벼운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10대들이 라이트 노벨이나 드라마, 만화에 열광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원래 기획 의도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이었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대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와 발랄한 이야기는 이 책의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가볍다는 말이 오히려 칭찬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수학인데 가볍잖아요. 수학 특성화 중학교는 수학과 재미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도 마지막으로 우리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예, 아이에게 수학을 강요하지 말고 수학을 좋아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수학에 대한 동기부여와 흥미는 학원이나 문제집이 아닌 아이에게 깊은 공감을 줄 수 있는 한 권의 수학 소설로부터 시작될 수 있거든요. 우리 책은 요즘 시행 중인 자유학기제 취지에도 잘 부합되고요. 소인수분해, 방정식, 확률, 도형까지 중학교 수학 교과 과정을 순서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예비 중학생은 물론 현재 중학생들도 읽기에 무척 좋습니다. 네, 수학 특성화 중학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